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방관계법규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뭐 초시생도 있고 또 재시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거예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 5월 달, 6월 달에 정말로 열심히 해서 어, 이번 달, 두 달 안에 뭔가를 끝내야 되겠다. 결정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마음입니다. 어차피 시험은 내년 4월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두 달, 네 달 과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정,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 물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잘 계획을 짜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해커스 소방에서 또 김정희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1년 동안 갈지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22년 공채 시험에 우리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총평을 좀 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커리큘럼과 부합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이 2022년 5월입니다. 예전의 시험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만드는 이 시간은 좀 이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소방관계법규와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제 이 시험 제도가 사실은 바뀌었죠. 그래서 보면은 크게 바뀐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택 과목이었던 부분이 없어졌죠? 뭐가 됩니까? 전부 다 필수 과목이 됐어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무엇이에요? 5과목이었어요. 5과목이었는데 몇 과목으로? 3과목으로 바뀝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학원에서 또는 무엇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기 뭐 필기가 65%였는데 75%였는데 이렇게 좀 50%로 줄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필기에 대한 비중이 좀 줄었다. 그것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필기 컷을 통과해야 그 다음의 것을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모수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소방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매년. 그죠? 매년 3만 명에서 그 이상의 분들이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를 늘 하세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시험을 응시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천 명 정도 모집을 했죠. 그러니까 4천 명 전국 단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4천 등 안에 들어야 어때요?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기 컷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우리가 모집 정원의 1.5배수 또는 2배수로 어때요? 필기 컷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력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산해서 이제 그 우리 모집 정원을 채우는 거죠. 선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으로 필기 컷을 어떻습니까? 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주에 제가 한번 상담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운동 하시는 분. 일주일에 지금 4일에서 5일 정도 하신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하니? 그랬더니 2시간씩 한대요. 그래서 좀 낮추라고 했어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어때요? 몸을 그러니까 워밍업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좀 해라.
왜냐하면 일단 지금의 관건은 필기죠. 그래서 필기입니다. 그래서 필기에 대한 비중은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선택에서 필수로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특히나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5과목이지만 소방학과 소방관계업교가 반영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인데 지금은 100점 만점으로 그대로 가죠. 원점수 그대로. 근데 그거를 응시 인원의 평균과 편차, 표준 편차를 통해서 조정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2과목이 일반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의 컷 점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30에서 14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한 65점에서 70점 정도로 반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그 필기 컷을 그 전에 선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낮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점수는 실제로 더 높아요.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때 특히 선택 과목으로 있었던 2020년도, 21년도까지는 사실은 한 5개월 전에 시작을 했으면 그냥 적당해요.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 당시에 선택 과목으로 다 있었을 때의 그 문제 내용은 기출문제에서 제 생각에 보면 소방학, 소방관계업교 모두 거의 제 생각에는 85에서 90% 출제가 됐어요. 2020년 전까지. 법규가 조금은 다르지만 법규가 18년도부터 조금 어려워져서 법규는 그 전부터 난이도가 좀 상승했던 추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2과목을 다 놓고 봤을 때 여하튼 5개월 정도 준비하면 시험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조정 점수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부는 어디서 봤던 겁니까? 승부는 영어 또는 국어 뭐 이런 부분에서 한국사 이런 부분에서 필수 과목에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필수로 넘어왔던 거죠. 그래서 올해 필수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압박감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그냥 65점을 맞으면 65점인 거예요. 50점이면 50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5과목이긴 하지만 물론 올해는 5과목이었습니다. 영어 들어갔었죠? 한국사, 행정법, 총론, 소방학, 소방관계업교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 없이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여기 재시행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소방학과 소방관계업교를 5개월 동안 공부하신 분이 없었어요. 선택에서 필수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더 투자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5개월 가끔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8개월 정도 학습하신 분들이 기본적일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상치의 난이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100으로 놓고 본다면 그 상승률은 제 생각에는 150% 정도? 그래서 이 시험에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멘탈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하고 할애했던 그 시간보다 선택에서 필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학습 양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2023년도는 아직 모든 것이 발표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경우도 사실은 없습니다. 화가 나죠? 그죠? 다른 직렬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죠? 소방청 그 보드가 아마 어때요? 셧다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고 그죠? 그래서 아직 조용한 상황이죠. 무슨 뜻이냐면 세 과목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시험 범위도 좀 더 약간은 소방관계법규도 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릴 게 있겠지만 그냥 뭐 예년과 준하다, 예년과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세 과목이 되는 과정이죠. 행정법, 총론, 행정법, 소방관계법규, 소방학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책을 우리가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처음이에요. 항상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 이제 이것이 분법이 돼서 어때요? 화재 예방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이렇게 분법이 되죠. 그게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순서를 바꿔서 처음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사뭇 달라요. 예년과 다른 어떤 그런 첫 시간에 OT에 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제가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패, 승리와 패,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지금 아직 어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거를 1대 1대 1로 즉 20문항씩 보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전철을 먼저 밟은 소방과 비슷한 직렬이 뭐가 있어요? 그죠?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도 세 과목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1년 전에 겪고 걔들은 2022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걔들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헌법, 걔들은 소방학 대신 경찰학이겠죠? 그들은 소방관계법규 대신에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형사법이랍니다. 형사법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친 거를 그냥 형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과목이에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근데 전문, 이렇게 시험 제도가 바뀐 것은 이런 두 과목 또는 소방관계법규와 소방학에 대한 이 전문 분야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제도가 개편된 이 큰 틀, 대한민국의 큰 틀은 전문 분야에 필요한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국사도 중요해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도 중요하죠. 영어도 중요합니다. 파이어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검정 능력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가고 전문 분야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찰학과 형사법에 대한 부분을 1대 2대 2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문항, 이것은 40문항, 40문항 이렇게 해서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요.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모두 한 문항당 어떻다? 5점씩이 됩니다. 그래서 500점 만점이 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컷을 통과하면 체력과 어떻다? 면접을 통해서 1대1의 비율로 해서 합산을 해서 가산점 플러스 해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게 게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게임이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요. 그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만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비중이 경찰과 비슷하거나 비슷한 방향으로 준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의 이 시험제도의 큰 개편을 했던 부분은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계법규와 소방학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체, 지금 여기 경체는 안 계신데 경체에 대한 부분들도 소방학이 들어오고요. 나머지 봤던 것들 다 없애버리고 구조면 구조, 그러니까 응급처치가 되겠죠. 구급이면 구급은 응급처치야. 해당되는 전문 분야의 과목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과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약간 굉장히 바뀐 거죠. 바뀐 부분의 취지가 전문 분야를 어때요? 굉장히 높게 비중을 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5과목에서 3과목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커리큘럼을 논하기 전에 2022년 4월에 있었던 4월 9일이죠. 그죠? 이 시험에서, 공채 시험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23년도의 시험도 올해 시험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2024년도, 22년도 4월 9일에 했던 소방학, 소방관계법규의 난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소방관계법규 시간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의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참 재밌어요. 기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떨까요? 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100에 놓고 봤을 때 관계법규의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70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이 돼요? 받아들입니까? 관계법규가 엄청 쉬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소방학이 100이라고 하는 난이도가 어떠한지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해가 100이었는데 100에 놓고 전년도 소방학의 난이도를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직감적으로 올 겁니다. 얼마? 그죠?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 노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 보세요. 올해 시험이 100이었는데 작년도 시험을 40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하면 별로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떨까요? 전년도의 소방학 시험을 100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올해의 소방학 시험의 난이도는 어떻다? 200%가 넘는 거죠? 한 200? 한 50% 정도 되는 겁니다. 감이 오죠? 그러니까 소방학이 얼만큼 어려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올해 그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 갔을 때의 체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보면 김정희가 강의하는 모의고사라든지 시험 이런 내용들은 다른 기타 학원과 다른 선생님들 보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늘 항상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짜증난대요. 그죠? 어려워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요. 싸움이. 어렵게 하지 않고 가서는 설사 필기 컷은 할 수 있으나 합격은 정말로 어렵다 라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의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사실 관계법규가 좀 쉬웠다라는 거.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도 보면 약간 어때요? 약간 작년도보다 좀 쉬웠다라는 것이 약간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시험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는요. 관계법규를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소방관계법규가 한 70에서 80 정도였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학과 법규는요. 늘 항상 어때요? 시소 게임인 부분이 있습니다.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요. 진짜 어떻다? 여러분들이 멘붕이 올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항상 농후하다. 소방학을 어렵게 내는 게 쉬울까요? 법규를 어렵게 내는 게 쉬울까요? 법규를 어렵게 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소방학을 어렵게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못하다 보면 계속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법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이런 특징 두 가지만 제가 좀 설명하고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법규 시간이니까 이번 시험의 큰 특징, 소방관계법규의 큰 특징은 역시 법 조문을 어때요? 성실하게 보신 분한테 어때요? 좋은 결과가 있다. 법 조문을 보지 않고요. 관계법규를 핵심 정리로 본 부분들은 어때요? 시간 싸움에서도 분명히 졌을 거예요. 시간? 제가 시간 싸움에 대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하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 5과목에서 3과목으로 나올 때는 이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5과목을 100분해 보죠. 근데 경찰의 예를 놓고 보면 되게 3과목이 놓여지고 100문제로 만들어지는 순간 시간은 널널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 같은 경우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 한 문제당 1분 내에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관계법규 같은 경우에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때요? 시간의 압박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23년도 시험에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아마 경찰과 같은 부분을 쫓아간다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조금 프리하다. 좀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근데 저희 예상은 거의 다 맞는다라는 거야. 일단 법 조문에 충실해야 이번 시험을 놓고 보니까 그 싸움에서 승부를 걸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 길었어요. 소방학보다 시험지를 보면요. 법 조문으로 가득 차 있는 문제, 즉 선지가 보통 1번, 2번, 3번, 4번에서 2줄씩만 따져도 8줄이죠. 근데 한 문제당 선지가 4번, 4번까지 다 합치면 10줄 정도 되는 것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냐면 문제를 보고 딱 봤을 때 그냥 핵심 정리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하면요. 그 법조문 전체의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은 그거를 과거서부터 2018년도 초판이 나올 때부터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어떤 책도 저의 우리 소방관계법규의 책에 구성같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아마 그것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거의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런 거로 제가 비교할 수 있어요. 활과 조총의 싸움이다. 그죠? 아무리 명사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궁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총 가지고 싸우는 놈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그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방관계법규의 책은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조문을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컨텐츠예요. 그러면 다 법조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책이든지 법조문은 어떻게 기술했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법조문은 기타의 다른 책에도 어떻다?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기에는 어때요?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비교할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저런 우리가 소화기 같은 거라든지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패닉 상태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심적 상황 또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대개 세 개의 동작을 통해서 어떻다? 그냥 끝내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수류탄도 한번 다 던져봤죠. 군대 가서 갔다 왔어요? 근데 수류탄 던지는 것도 어때 복잡하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한 단순히 핀을 뽑고 그냥 던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총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총이라고 하는 무기도 사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면 그럼 우리가 어때요? 전쟁터에서 사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법조문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제가 예상했던 복잡한 부분, 즉 어떤 거냐면요. 이 법조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별표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별표들이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도 있고 5페이지로 끝나는 것도 있고 10페이지로 끝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동되고 입력이 되고 시험장에서 아웃풋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그런 컨텐츠가 담겨져 있어야 이번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 두 개의 부분, 법조문과 그 나열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영별표, 영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책에 보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학습하는데 효율성을 어때요?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잘 되었을 때 이번 시험에서도 소방관계법규는 제가 학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다. 그래서 합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있는 분들은 뭐 상당히 고득점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죠.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9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과목을 80점 이하로 맞으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소방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80점 밑으로. 하지만 소방관계법규는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멘붕이 오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소화했다면 제 생각에는 평균 80점은 아니어도 평균 75점 정도까지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 가능한 부분들이 이런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책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 과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학습량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때요? 잘 짜여져 있는 어때요? 각본대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커리큘럼이 되는 거죠. 커리큘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짤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물에 몸을 맡기면 훨씬 더 편하죠. 자기가 거기서 막 나오려고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훨씬 힘들어요. 근데 뭐 자기 몸을 그냥 물속에 맡기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여기 재시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있고 인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짠합니다. 사실 보면. 재시생들은 자기 판단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듣고 다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또 찾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저는 다 좋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것은 재시생들한테 좀 통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뭔가 세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시생들은 그냥 맡기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내년 2023년도 4월 시험을 까지 어떠한 컨텐츠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기본 이론이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 이론이에요. 물론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문 과정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본 이론이 사실은 어때요? 첫 입문 과정, 필수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요, 사실은 개념학습을 라고 합니다. 개념학습. 네, 이게 토대예요. 토대.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뒤에 놓여지는 커리큘럼들이 있지만 이 기본 이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스펀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때요? 하얀 도화지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럴 때 가장 좋다. 이럴 때 제가 던져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죠. 다 채워갑니다. 스펀지 같죠? 물을 쫙 흡수할 수 있는 지금 그 상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이 있는데, 이 그려야 할 그림에 맞게끔 어떤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내가 풍경화를 그리고 싶은데 전혀 밑그림이 풍경화와 맞지 않는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른 도화지를 갖고 오죠. 그렇잖아요. 가장 간단하니까. 그 밑그림을 다시 지우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른 밑에 있는 커리큘럼들 갔을 때 그 커리큘럼만 다시 소화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 이론이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여기에 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기본은요, 쉬운 듯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고 쉬운 만큼 어때요? 다시 되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 개념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돼요.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소방관계법규를 2과목 다 강의하고 있죠. 사실은 경찰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경찰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나중에 경찰학과 형사법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경찰학은 학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행정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총론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라고 하는 이 한 과목을 합해 놓은 게 경찰학 한 과목과 비슷합니다. 행정법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또 경찰 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면 소방학이 이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약간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렵고 힘든데, 일단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하나고요, 소방학을 근간을 이루는 것이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소방시설과 여기서 사용하는 소방시설, 위험물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빼곡히 많은 분류, 정의, 종류, 이러한 개념들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에 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이론과 이런 과정에서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가 같이 출발해야 된다. 같은 정의, 같은 내용의 것을 다르게 공부하면 비효율적이고, 나중에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게 그거였어? 라고 하는 어때요? 학습에 서로 간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죠. 왜? 우린 그 한 문제 갖고 우린 떨어지고요, 그 한 문제 속에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등수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심화 이론이 됩니다. 약간의 컨텐츠는 다 어떤 걸 이용하고 있냐면요, 기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기본서. 기본 이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문제를 다뤄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 플러스 어때요? 문제, 책에 있는 문제, 핵심 정리 이러한 부분들을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또 책에 보면 제가 기본과 심화라고 하는 부분, 어떤 컨텐츠 내용에 참고, 심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에서 다 갖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심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보충 설명합니다. 다음은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저는 OX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OX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빈칸 넣기가 됩니다. 빈칸 넣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항상 책에 대해서는 항상 선구자적인 역할을 저는 해가요. 사실은 보면 관계법규에서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책이 이제 한 권으로만 되어 있지만 책의 실은 세 권입니다. 정상적으로 할 때는 1권, 2권, 그리고 3단 법령집, 3단 비교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방학은 이제 다른 OX와 어때요? 빈칸 넣기의 컨텐츠가 있고 법규에서는요 3단 법령집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법제처에 가보면 법제처에 일반적인 3단 비교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책들은 그것을 출력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에 부록으로 첨부합니다. 근데 제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항이 벌어지면서 이 3단 법령집을 빈칸 넣기로 처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빈칸 넣기를 하지 않았었고, 빈칸 넣기를 했었죠. 빈칸 넣기를 하고, 작년도에는 색자도 넣어놓고, 근데 올해는 사실은, 이분법이 분법이 돼서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하튼, 3단 법령집을 가지고, 어때요? OX 빈칸 넣기로, 어때요? 또 커리큘럼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거 선택 과목일 때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퀘스천이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올해 필수가 되고 내년도에 새 과목으로 개편이 되고 그 힘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혹 기본과 심화에서 놓칠 수 있는 분야를 여기서 어때요? 확인하고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새 과목이 되는 과정에서 내년에 필기 컷을 놓고 보면 경찰과 비슷합니다. 제 생각은 80점에서 83점이 제 생각에는 어때요? 필기 컷 점수 정도에 가게 될 겁니다. 저는 내년도 경찰도 그랬거든요. 80원저리에서 컷이 형성이 되고 출제자들도요 80에서 83점에서 그 컷이 형성되게끔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테크닉인데 그런 테크닉들은 제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이나 또 때가 되면 그 부분을 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점수를 이런 형태에서 어때요? 컷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기출은 제 생각에는 기출문제의 비중이 저는 60% 미만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출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을 어디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냐면 이러한 부분들의 컨텐츠가 어때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다? 이제는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필수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기본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되면 저는 어떻다? 이제 문풀로 넘어가서 어때요? 기출의 형태로 갑니다. 과거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3년 전까지는 기출 문제만 갖고도 선택 과목에서는 충분히 어때요? 승부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그리고 기출 문제 정도, 동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서도 매년 이제 신유형의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쫓아서는 우리가 원하는 이 점수대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다. 특히 이제 오늘서부터 배우는 3분법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법령집에 있는 법조문을 읽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나 3분법에 있는 법령집을 실무에 입각해서 왜 그러한 조문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무를 하지 않으면요, 제 4장에 있는 3장의 2절에 있는 뭐 어떤 도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때요? 그냥 법령집에 있는 법조문을 전달해 줄 수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의 시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러한 의미를 담은 문제를 자꾸 문제를 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가지고는 어때요? 계속 시험장에서는 아웃풋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최소화해야 되죠.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을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 거죠. 분석하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근간이 기본 이론이듯이 문제의 출발점도 기출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책에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학원에 많이 없는 컨텐츠예요. 예상문제집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에 사실은 동영 모의고사 책을 제가 출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출간된 교재들을 가지고 합니다. 예상문제집, 단원별 예상문제집은요 출간된 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커스에서. 그리고 또 해커스에서 책에 대한 부분에서 출판사가 그 교수를 리드해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책, 출판사를 리드해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책에 대한 기획을 제가 반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 기본서를 봐도 다른 책과 다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다른 건 이제 할 수 없지만 이 책을 펴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밑에 가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구성이 다른 책들의 단원별 책과 다릅니다. 책을 그렇게 구성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매년 리뉴얼할 때 교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판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책이 아닌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상 문제가 되고 나면 동영 모의고사가 됩니다. 동영 모의고사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한 것이 있어요. 선택해서 필수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영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어떻다? 하프 동영 모의고사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하프 동영 모의고사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김정희 하프 동영 모의고사는 그냥 동영 모의고사의 반 정도의 출제를 내는 동영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번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의 난이도에 버금가는 부분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10문제씩 제가 80문제 냈습니다. 그때 하프 동영 모의고사를 이렇게 할 때 동영 모의고사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험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어떤 20문제면 20문제 단위로 다 만들어서 실전과 같은 그런 모의고사 형태가 되죠. 하프는 그 20문제를 반으로 줄인 10문제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하프는 사실 평범했어요. 물론 이 동영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이 동영도 다른
다른 분들의 동형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더 법은 선지가 굉장히 많고 소방학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하프 동형은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무슨 뭐 기술사 시험을 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이번 소방학은요, 간부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간부 시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고요. 그리고 기술사가 봐도 이번 시험은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만큼 어렵게 공부했을 때 좋은 성과, 결과가 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커리큘럼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또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봉투 모의고사의 형태로 됩니다. 이러한 커리큘럼이 이렇게 놓여지는데, 이러한 커리큘럼에 사용되는 컨텐츠, 즉 기본서와 그와 관련된 부교재들은 제가 다 준비합니다. 제가 100% 제가 다 준비합니다. 양쪽 두 권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디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때요? 원천적으로 제가 방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두 부분의 학과 소방관계업계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냐면, 세 과목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이 자리를 잡고 이제 여러분들을 어때요?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가서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일정 수준 다다르신 분을 어때요? 예비 소방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년에 비한 소방학과 소방관계업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사항은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예상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소방학과 소방관계업계가 이러한 상태로 바뀌어서 이러한 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고 하는 것은요, 2018년도부터 예상이 됐던 겁니다. 2018년도부터요, 소방관계법규는 조금씩, 그래서 21년도까지 어려워졌어요. 올해 딱 꺾인 겁니다. 작년에 소방관계법규는요, 무척 어려웠어요. 하지만 소방학은 좀 쉬웠었죠. 그리고 올해는 어땠어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두 사항은 반드시 둘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둘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은 2018년도부터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면 책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때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기본서가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죠? 그래서 책을 만들 때 해커스 출판사에서 가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같이 작업하기 힘든 선생님들 중에 한 명도 저예요. 김정희 쌤. 왜냐하면 저는 판맞춤까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책을 놓였을 때 책이 시험장에서 어때요? 아웃하기 편한지 판맞춤을 제가 해요. 판맞춤을 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림과 내용, 표.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여하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그거로 또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 OT 개념이죠.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시험 제도가 또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런 변화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죠? 우리 22년도 시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22년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각각 커리큘럼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OT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